엄마 괜찮아? 여기요. 누가 좀 도와주세요. 엄마가 숨을 못 쉬세요. 한국의 한 식당. 중년의 외국인 여성이 바닥에 쓰러져 있습니다. 옆에서 딸이 엄마를 바라보며 사람들에게 도움을 요청하고 있는데요. 이 모녀에게는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안녕하세요. 세계인들의 한국에 대한 감동적인 이야기를 전해드리는 감동뭉클입니다. 저희 채널은 해외 커뮤니티 레딧과 신청자의 실제 사연을 제보받아 실화를 바탕으로 영상을 제작하고 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오늘의 사연, 지금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캐나다 루넨버그에 사는 소피아라고 해요. 부모님과 함께 작은 해안마을에서 식당을 운영하고 있어요. 지금은 관광객들 사이에서 꼭 한번 가봐야 할 유명 식당이 돼서 행복한 나날을 보내고 있답니다. 저희 식당이 이렇게 유명해지게 된 건 다 한국 덕분이에요. 게다가 한국 분들은 저희 엄마 생명까지 살려주셨어요. 그때 한국 분들에게 너무 감사드리는 마음에 이렇게 사연을 보냅니다. 저희 부모님은 어릴 적부터 한 동네에 살았던 소꿉친구셨어요. 같은 학교를 나왔고 뭐든 항상 함께 하셨죠. 그렇게 서로에게 없어서는 안 될 존재가 되어 두 분은 자연스럽게 결혼까지 하게 되셨어요. 넉넉한 집안 형편이 아니라서 결혼식도 제대로 치르지 못하고 작은 방 하나에서 신혼생활을 시작하셨어요. 동네에서도 엄마의 요리 실력은 소문날 정도로 뛰어나서 다들 식당을 해보라고 권하셨죠. 하지만 그때는 먹고 살기가 너무 어려워서 식당을 여는 것은 꿈에서나 가능한 일이었어요. 워낙 성실하셨던 두 분은 밤낮 가리지 않고 열심히 일을 해서 돈을 모으셨어요. 그리고 꿈꿔왔던 작은 식당을 갖게 되셨죠. 부모님 식당은 오픈하자마자 장사가 잘 됐어요. 그도 그럴 것이 식당을 하기 전에도 엄마의 요리 실력은 이미 소문이 나 있었고, 동네 주민들께서 여행객들에게 많이 소개해 주셔서 매출도 꾸준히 늘었죠. 어릴 때부터 힘들게 일하시는 부모님을 보며 저는 공부만이 부모님을 도와드리는 길이라고 생각했어요. 졸업 때까지 반에서 1등을 놓치지 않았고 토론토에 있는 명문대학교에 합격하게 됐어요. 그날 부모님께서 어찌나 기뻐하셨던지 그날은 식당에서 무료로 동네 주민들에게 음식을 대접하시더라고요. 그렇게 저는 처음으로 부모님 보호를 떠나 토론토로 독립하게 되었어요. 첫 몇 달은 부모님 도움을 받았지만 그 후로는 아르바이트를 하며 제 생활비는 벌었었어요. 물론 학업도 충실히 하며 장학금을 놓치지 않았죠. 그렇게 저는 제 대학 생활을 열심히 즐기며 한 학기를 마쳤어요. 중간중간 부모님께 연락을 드렸을 때 항상 별일 없다며 제 걱정을 하시는 부모님을 깜짝 놀래켜 드릴 생각을 하니 너무 설레더라고요. 방학을 맞아 며칠 집에 다녀오려고 부모님께 드릴 선물을 챙겨서 집을 나섰어요. 이틀 만에 도착한 고향에 오니 마음이 편안해졌습니다. 그렇게 설레는 마음으로 부모님 식당으로 갔는데 눈앞에 펼쳐진 상황이 믿기지가 않았어요. 부모님 식당에 손님이 거의 없더라고요. 반면 다른 식당들은 관광객으로 북적였어요. 그도 그럴 것이 제가 떠나기 전에 동네에 식당은 부모님 식당 빼고도 손에 꼽을 정도였는데 몇 달 사이에 동네가 많이 변했더라고요. 그날 저녁 부모님과 대화를 하며 그 이유를 알 수 있었어요. 제가 떠나고 동네가 관광지로 점점 유명해지면서 관광객이 늘어났고 경쟁 식당들이 속속 들어서기 시작했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매출이 떨어지고 식당이 점점 어려워지기 시작했다고 하셨어요. 왜 저에게는 말씀하지 않았냐고 묻자 부모님께서는 저 공부하는데 신경 쓰이게 하고 싶지 않으셨다고 하시더라고요. 저는 별 말씀 없으시길래 식당이 여전히 잘 되고 있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그동안 제가 너무 무심했다는 생각이 들어 너무 죄송했어요. 다음날 저는 동네를 돌아다니며 다른 식당들을 파악하기 시작했죠. 새로 들어온 식당은 크고 화려한 인테리어로 관광객과 젊은이들의 눈길을 사로잡고 있었습니다. 알아보니 그 식당에는 마케팅 담당하는 사람이 따로 있어서 지역 신문이나 SNS 활동도 활발히 하더라고요. 저도 들어가 보니 후기와 좋아요 수가 장난이 아니었습니다. 부모님께서는 아직은 단골 손님들이 찾아오지만 SNS에서 좋은 리뷰를 받은 식당을 선호하는 관광객과 젊은이들 때문에 점점 남은 손님마저 줄어드는 상황이라고 하셨죠. 그러면서 이대로는 식당 문을 닫는 일밖에 없다며 낙심하셨어요. 부모님께서는 애써 밝은 척하셨지만 저는 알 수 있었어요. 두 분의 눈빛이 많이 지쳐 보였거든요.
우리 식당은 아늑하고 정겨운 분위기를 자랑했지만 인테리어나 광고에서 다른 식당들에 밀리는 건 사실이었어요. 마케팅의 힘은 정말 대단했어요. 오픈 전부터 문 앞에서 대기하는 관광객들로 항상 붐비더라고요.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해야 할지 고민하던 중에 제 머릿속에 갑자기 한국인 친구 서연이가 떠올랐어요. 서연이는 같은 과 친구인데 서연이네 부모님께서도 한국의 부산이라는 곳에서 해산물 레스토랑을 운영하시고 계셔서 그 공통점으로 친해졌거든요. 요새 한류가 대세라 저도 서연이를 통해 K-팝과 한국 드라마를 알게 돼서 항상 드라마를 보며 정말 이게 실제로 일어나는 일이냐고 부러워했더니 다음 방학 때는 한국에 한번 오라고 저를 초대했어요. 워낙 똑똑하고 센스가 넘치는 친구라 왠지 제 고민을 해결해 줄 수 있을 것 같아서 서연이에게 연락을 했어요. 제가 현재 부모님 식당 상황을 서연이에게 털어놓자 서연이는 마침 방학이고 하니 한국으로 와서 해산물 요리와 신메뉴 개발에 대해 같이 이야기해보자며 제안했어요. 그 말을 듣고 저는 무척 설렜죠. 그녀와의 대화는 항상 저를 행복하게 만들었거든요. 정말? 한국에서 내가 배울 수 있는 게 많을까? 하고 물었더니 당연하지. 여기 해산물 요리는 정말 다양하고 맛도 최고야. 게다가 요리 방법도 배울 수 있고 신메뉴 아이디어도 얻을 수 있을 거야. 서연이가 확신 있는 말투로 말했죠. 서연이의 말을 들어보니 부모님 식당에도 뭔가 새로운 변화가 필요할 것 같았어요. 마침 서연이 부모님께서도 부산이라는 항구 도시에 계시니 뭔가 비슷한 점이 많아 배울 것이 있다고 생각했죠. 그래서 그날 밤 저는 부모님과 상의했어요. 처음에는 망해가는 식당인데 아무리 해도 큰 규모의 식당을 어떻게 이길 수 있겠냐며 포기하시려고 하셨지만 제가 서연이가 보내준 한국의 다양한 음식 사진들과 영상을 보여드리니 아무리 망하더라도 마지막으로 해볼 때까지는 해보자며 용기를 내셨어요. 아버지께서는 그래도 단골 손님이 찾아오시니 식당을 지키겠다고 하셨어요. 그래서 주로 요리를 담당하는 어머니와 함께 한국으로 가기로 결정했습니다. 한국 방문이 부모님의 식당과 엄마 요리 기술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을 마지막 기회라고 생각했어요. 그렇게 해서 저와 엄마는 긴 여행을 준비하게 되었죠. 엄마는 주방에서 마법사니까요. 어떤 음식도 맛있게 만들어낼 수 있거든요. 엄마와 함께라면 뭐든지 할 수 있을 것 같았어요. 그렇게 13시간의 오랜 비행을 걸쳐 말로만 듣던 한국의 인천공항에 도착했어요. 인천국제공항에 처음 도착했을 때 우리를 맞이한 건 다름 아닌 로봇 안내자였어요. 어머, 저기 저 로봇 봐. 로봇이 청소도 하고 길도 안내하네. 엄마가 놀라며 말씀하셨죠. 로봇은 우리가 가야 할 게이트 번호를 정확히 안내해 주었고 공항의 편의시설 위치도 쉽게 설명해 주었어요. 공항 곳곳이 깨끗하고 잘 정돈되어 있어서 안전하고 편안한 여행이 될 것 같았어요. 인천공항에서 나와 우리는 서연이가 살고 있는 부산으로 가기 위해 서울역으로 향했어요. 서연이가 한국은 교통시설이 잘 돼 있어서 어디든지 이동하기 편리하다고 했는데 그 말이 맞았어요. 공항에서 공항철도를 타고 바로 서울역으로 갈 수 있더라고요. 공항철도 내부는 정말 놀라웠어요. 좌석이며 바닥이 번쩍번쩍 윤이 날 정도로 너무 깨끗했어요. 게다가 여행객이 이동하기 편리하게 수화물 보관하는 장소도 따로 있더라고요. 지하철 모니터에는 다음 정착역과 내릴 방향까지 표시를 해주는 것을 보고 정말 신세계가 따로 없다고 생각했어요. 처음에는 긴장했지만 점점 부산에 잘 찾아갈 수 있겠다는 자신감이 생겼어요. 그리고 모니터에 다음 정차역, 운행시간 등 다양한 정보가 나와서 이동하는 동안에도 지루하지가 않았어요. 엄마 벌써 서울역이야. 이렇게 빨리 올 수 있다니 정말 대단해. 라고 말하며 웃었죠. 1시간이 채 걸리지 않아 서울의 중심부에 도착했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어요. 서울역에서 내리자마자 우리는 KTX를 타러 가는 표지판을 쉽게 발견할 수 있었어요. 표지판마다 영어, 중국어, 일본어 등 다양한 언어로 설명이 되어 있어서 어디로 가야 할지 쉽게 알 수 있었습니다. 안내 표지판이 너무 잘 돼 있어서 길 찾기가 편해서 다행이다, 엄마가 말했죠. 제대로 가고 있는 게 맞는지 지나가는 한국인들에게 물어볼 때면 그들은 친절한 미소를 띠며 상냥하게 대답해주는 모습 또한 인상적이었어요. 열차 시간에 여유있게 도착한 우리는 잠시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런데 세상에 정말 딱 제 시간에 열차가 들어오더라고요. 캐나다에서는 연착이 자주 돼서 당연히 한국에서도 그럴 거라 생각했는데
제 예상이 완전히 틀렸더라고요. 게다가 승객들도 다들 미리미리 승강장에서 대기하다가 도착하는 열차에 신속하게 탑승하는 질서정연한 모습을 보며 다시 한번 놀랐죠. 서연이가 늦으면 안 되니 미리 가 있으라고 말한 것처럼 도착 시간도 출발 시간도 정말 정확했어요. 처음으로 고속열차를 타게 돼서 기대감에 들뜬 채로 부산행 열차에 탑승했죠. 열차에 탑승하자마자 정말 놀랄만한 장면이 펼쳐졌어요. 입구 통로에는 큰 자판기가 여러 대 설치되어 있었어요. 스낵 커피, 수면 안대, 이어폰과 충전 케이블까지 판매하고 있더라고요. 엄마 여기 봐. 물도 공짜라니 우리나라와는 참 다르다. 제가 무료 물자판기를 가리키며 말했어요. 캐나다에서는 어디를 가든 병에 담긴 물을 사야 하지만 여기서는 특실 고객에게는 무제한으로 물을 무료로 제공한다는 게 정말 놀라웠어요. 그리고 앞에 마련된 간식 박스를 챙겨 자리로 이동했죠. 우리는 물과 간식을 챙기며 편의시설과 승객을 위한 세심한 배려에 감탄했어요. 간식 박스 안에는 물티슈와 견과류 그리고 쿠키가 들어 있었어요. 엄마는 땅콩 알레르기가 있으셔서 간식은 다 제 차지였죠. 입구를 지나 객실 안으로 들어섰는데 열차 내부는 마치 큰 영화관을 연상시킬 정도로 넓고 편안했어요. 소피야, 여기 좌석 정말 푹신하고 좋다. 엄마는 아이처럼 신기해하셨어요. 각 좌석의 넓은 공간 덕분에 키가 큰 저도 다리를 충분히 뻗을 수 있어서 긴 여행하는 동안 정말 편했어요. 특히 좌석마다 설치된 작은 테이블에는 음료수와 간식을 놓을 수 있었고 노트북을 하기에 정말 편리했습니다. 그런데 정말 놀라웠던 것은 열차 내부에 설치된 무료 와이파이였어요. 잠시 노트북을 켜고 여행 일정을 확인해보려 했는데 와이파이가 잘 작동하고 있었어요. 물론 유료일 거라고 생각했지만 결제창이 안 뜨더라고요. 그래서 몇 분만 무료고 시간이 지나면 끊기겠지 했는데 시간 제한이 없었어요. 그러고 보니 공항에서 서울역으로 올 때 공항철도에서도 서울역에서도 한 번도 와이파이가 끊기질 않았다는 사실을 그제야 깨달았어요. 한국이 IT 강국이라는 건 알고 있었지만 건물이 아닌 열차에서 이런 서비스가 가능하다니 게다가 속도도 얼마나 빠른지 정말 놀라웠어요. 엄마 여기 와이파이 진짜 빨라. 영화 한 편 다운받아도 금방이야. 엄마와 저는 여행하는 동안 영화를 보며 시간 가는 줄 몰랐습니다. 영화 한 편을 다 보고 나서 엄마가 왜 표 검사를 하지 않냐고 물으셨어요. 그러고 보니 출발한 지 꽤 됐는데 이상하게도 열차표를 검사하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지나가던 유니폼을 입은 여성 직원에게 아직 표 검사를 받지 않았다고 말했더니 그 직원은 미소를 보이며 이미 검사를 마쳤다고 하는 거예요. 제가 표를 보여드린 적이 없다고 말하자 역무원은 승객들이 불편함을 느끼지 않도록 예약 좌석과 인원수가 맞는지 눈으로 확인을 하고 간혹 맞지 않을 때에는 승객에게 요구한다고 하더라고요. 이렇게 승객의 작은 편의까지 고려하는 한국의 열차 시스템에 다시 한번 놀랐어요. 캐나다였다면 무임승차로 인해 혼란이 발생했을 텐데 이런 시스템을 사용할 수 있는 이유는 한국인들의 높은 시민의식 때문에 가능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렇게 3시간도 안 돼서 금세 부산역에 도착했습니다. 열차의 속도가 시속 300에서 350km라고 했는데 그 속도를 못 느낄 정도로 조용하고 안정적이어서 시간 가는 줄도 몰랐어요. 부산역에 도착하자 맑은 공기와 함께 부산의 활기찬 분위기가 느껴졌어요. 플랫폼에는 서연이와 서연이 부모님께서 기다리고 계셨어요. 소피야 드디어 왔구나. 여기가 내 고향이야. 정말 환영해. 서연이는 우리를 한국에서 유명하다는 자갈치 시장으로 데려갔어요. 시장에 들어서자마자 풍부한 해산물의 향기가 코를 자극했고 각종 생선과 해산물이 눈앞에 펼쳐졌어요. 우와, 이렇게 다양한 해산물이 한 곳에 모여 있다니 정말 놀라워. 서연이는 시장 곳곳을 안내하며 각 해산물의 이름과 요리 방법을 설명해 주었어요. 이건 멍게야, 입안에서 살살 녹지. 하며 제게 신선한 멍게를 맛보라고 권했죠. 특히 통영굴 구이는 정말 잊을 수 없는 맛이었죠. 서연아, 이 굴 정말 맛있어. 한국에 맛있는 음식이 이렇게 많다니 놀랍다. 우리는 신선한 회도 맛보고 바로 조리된 매운탕이라는 요리도 먹었어요. 약간 맵지만 끝맛은 깔끔하더라고요. 엄마도 처음 드셔보는 요리에 처음에는 매운맛에 재채기를 하셨지만 계속 손이 간다면서 요리 재료며 만드는 방법에 대해 서연이 어머니와 계속 대화를 나누며 식사를 하셨어요.
저는 많은 종류의 해산물과 다양한 음식들을 맛보며 감탄했고, 이런 음식을 항상 먹을 수 있는 서연이가 너무 부러웠어요. 자갈치 시장의 생동감 넘치는 분위기와 싱싱한 해산물의 맛은 우리 여행의 첫날을 특별하게 만들어 주었습니다. 다음 날은 부산의 전통시장을 구경하며 더 다양한 음식 문화를 경험했어요. 시장을 돌아다니며 각종 국수와 전, 그리고 다양한 김치를 먹었어요. 오, 이 김치 진짜 맛있네. 엄마는 특히 김치에 감탄하시며 관심 있어 하셨죠. 서연이 어머니께 레시피를 들으시면서 계속 메모를 하시더라고요. 나중에 캐나다 가서 시도해 보신다고 하시면서요. 아이처럼 이것저것 물어보시며 즐거워하시는 엄마의 모습을 보니 너무 기분이 좋았습니다. 계속 구경을 하다가 서연이가 이건 꼭 먹어야 한다며 한 식당으로 데려갔어요. 거기서 부산의 유명한 밀면과 돼지국밥이라는 음식을 먹었는데 정말 맛이 끝내주더라고요. 이 음식들을 우리 식당에서도 만들어 팔 수 있으면 좋겠어요. 엄마는 서연이 엄마와 이야기 나누시면서 새로운 메뉴 개발에 대한 열정을 보이셨죠. 그날 밤 우리는 세계에서 아름다운 도시 5위를 차지했다는 해운대로 향했어요. 해운대에서 바라보는 부산의 야경은 정말 아름다웠어요. 도시의 불빛과 자연이 어우러지는 그 풍경은 정말 최고였죠. 엄마는 이 아름다운 장면을 혼자 보고 있으니 캐나다에 혼자 계시는 아빠 생각이 난다며 잠시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다음 날에는 드디어 서연이 부모님이 운영하는 식당으로 초대됐어요. 식당에 들어서자마자 아늑하고 세련된 인테리어가 눈에 띄었습니다. 벽 한쪽은 전통 한국 문양으로 장식되어 있었고 조명은 따뜻한 분위기를 내고 있었죠. 서연이 부모님께서는 우리를 환영하며 직접 만든 여러 한국 요리를 해주셨어요. 그 중에서도 각종 해산물을 이용한 퓨전 요리는 정말 인상적이었죠. 식사를 하며 서연이 아버지께서는 요리는 사랑을 담아내는 예술입니다. 손님들에게 최고의 맛과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 그것이 우리의 목표죠라고 하셨어요. 서연 아버님의 말씀에 깊이 공감하며 우리는 식사를 하면서 각 요리에 사용된 재료부터 레시피에 이르기까지 모든 것에 대해 많은 이야기를 나눴어요. 또 캐나다로 돌아갔을 때 소개할 새로운 메뉴에 대한 의견도 공유했습니다. 그 대화를 통해 많은 영감을 받았고 새로운 메뉴 개발의 그림이 한층 더 명확해졌습니다. 서연이 가족의 따뜻한 환대와 뛰어난 요리 솜씨에 감동받은 엄마와 저는 부산에서의 마지막 밤을 뜻깊게 보냈어요. 다음날 서연이 가족과 작별 인사를 한 후 우리는 인천공항으로 향하기 전에 서울역에서 식사하기로 했습니다. 엄마가 간단히 먹고 싶다고 하셔서 우리는 분식집에 들어갔어요. 그곳에서 저는 서연이가 추천해준 떡볶이와 튀김을 주문했습니다. 이미 매운탕으로 매운맛을 경험한 엄마는 떡볶이의 매운맛은 별거 아니라며 농담까지 하시면서 맛있게 드셨어요. 매운탕과는 달리 매콤하면서도 달콤하니 맛있다고 하셨죠. 옆에 튀김을 하나 드시더니 갑자기 기침을 심하게 하셨어요. 그리고는 저에게 가방에서 빨리 약을 꺼내달라고 하셨습니다. 저는 깜짝 놀라 왜 그러냐고 물었고 엄마는 땅콩을 먹었나 보다며 알레르기 반응이 일어나고 목이 부어서 숨을 쉬기 어렵다고 하셨어요. 얼굴이 붉게 부어오르더니 바닥에 쓰러지셨어요. 저는 가방에서 비상약을 꺼내면서 옆 손님들에게 도와달라고 소리쳤어요. 식당 아주머니는 바로 구급차를 불렀고 몇 분 후에 구급대원들이 도착했습니다. 하지만 엄마는 구급차 타기를 완강히 거부하셨어요. 캐나다에서는 사는 지역과 보험 가입 여부, 응급 비응급에 따라 적게는 $80에서 많게는 $250까지 내야 하기에 여기도 비슷할 거라고 생각하시는 것 같았어요. 구급대원들은 구급차를 타고 빨리 병원에 가야 한다고 말씀드렸지만 엄마는 발버둥을 치며 온몸으로 거부하셨어요. 상황이 더 안 좋아지자 저는 구급대원과 눈빛을 주고받으며 엄마를 강제로 구급차에 태웠습니다. 엄마가 걱정되시던 식당 아주머니께서도 구급차에 타서 병원까지 같이 가주셨어요. 이동하는 동안 구급대원은 상황을 물어보았고 저는 엄마가 땅콩 알레르기가 있으신데 금방 전에 땅콩을 섭취했을 때의 반응이 나왔다고 말을 했어요. 엄마가 먹은 것은 떡볶이와 튀김뿐인데 이상하다고 했죠. 그런데 구급대원의 통역을 듣던 식당 아주머니께서 자신의 식당에서는 튀김용 기름으로 땅콩 기름을 사용한다고 하시더라고요. 땅콩 기름이 피로회복과 노화 방지, 혈관 건강에 좋다고 해서 튀김은 일부러 땅콩 기름을 사용한다고 했습니다. 그 식당의 튀김이 유명한 이유도 바로 그 땅콩 기름의 고소함 때문이라고 하더라고요.
식당 메뉴판에도 적혀 있었지만 제가 확인하지 못했던 거였어요. 여행 다닐 때 항상 엄마의 땅콩 알레르기에 대해 생각하고 긴장하고 있었는데 KTX에서 간식 박스의 견과류는 잘 피했는데 마지막 날이어서 긴장을 늦춘 제 탓이라고 생각하니 엄마한테 너무 죄송해서 눈물이 났습니다. 제 말을 들은 구급대원은 원인 파악이 됐으니 응급실에서 치료를 받으면 괜찮을 것이라며 우는 저를 안심시켰습니다. 우리는 가장 가까운 병원으로 가서 응급처치를 받았습니다. 의료진의 빠른 대응 덕분에 엄마는 곧 괜찮아지셨어요. 조금만 더 늦었다면 호흡곤란이 와서 큰일 날 뻔했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렇게 수액까지 다 맞으시고 회복하자마자 엄마는 이제 어떡하냐며 구급차에 병원에서 치료까지 받았으니 어마어마한 액수의 돈이 청구됐을 거라고 하시면서 망연자실한 표정을 지으셨어요. 저는 엄마를 안심시키고 제가 해결해보겠다고 하며 떨리는 마음으로 진료비를 계산하러 수납창구로 갔어요. 그런데 청구서를 받고는 제 눈을 의심했어요. 제가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적은 금액이 나왔더라고요. 게다가 구급차 출동비는 청구되지 않았습니다. 수납 직원에게 이 금액이 맞는지 몇 번을 확인하고 나서야 저는 예전에 서연이가 한국의 의료 시스템은 세계 최고라는 말의 의미를 실감할 수 있었어요. 저는 바로 엄마에게 달려가서 진료비에 대해 말씀드렸어요. 엄마는 하늘이 도왔다며 정말 다행이라고 하셨죠. 그리고는 엄마가 발버둥치고 온몸으로 저항하며 구급차를 타려고 하지 않아서 고생한 구급대원들에게 너무 미안하다고 하셨습니다. 저희는 공항으로 이동해서 무사히 캐나다로 돌아왔습니다. 캐나다로 돌아온 후 엄마와 저는 한국에서의 경험을 바탕으로 새로운 퓨전 메뉴를 개발했고 그 메뉴는 곧 인기를 끌기 시작했어요. 서연이 가르쳐준 대로 시식 이벤트와 SNS 마케팅을 했고 그 결과 식당은 다시 손님들로 북적이기 시작했습니다. 지금도 엄마는 가끔 그 땅콩 사건을 말씀하시면서 만약 한국의 의료진의 빠른 대처가 없었다면 큰일 날 뻔했다며 구급대원분들에게 고맙고 죄송했다고 말하지 못한 게 마음의 짐이라고 하시더라고요. 이번 기회를 통해 긴급한 상황에서 신속하고 전문적인 대응으로 저희 엄마의 생명을 구해주신 한국 의료진과 구급대원분들께 감사의 마음을 전하고 싶어요. 그리고 서연이 가족을 포함해서 한국을 방문했을 때 저희에게 따뜻하고 친절하게 대해주신 한국분들께도 감사의 말씀 전하고 싶습니다. 한국분들의 따뜻한 환대와 지원이 없었다면 어렵게 장만한 부모님 식당은 아마 새로운 활력을 찾지 못하고 그대로 사라졌을 거예요. 저희 식당과 엄마를 살려주신 한국분들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오늘의 사연 어떠셨나요? 오늘 이야기가 좋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주변의 많은 분들에게 공유해주세요. 사연자분에게 응원과 격려의 말씀들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감동 뭉클에서는 여러분의 마음들을 모아 사연자분들에게 전달해드리고 있습니다. 감동적이거나 재미있는 실제 사연들을 제보받고 있으니 소개해주고 싶은 사연이 있으시면 위 메일로 제보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여러분의 하루의 작은 즐거움이라도 되었기를 바라며 지금까지 감동 뭉클이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